더 한국 지역 난방공사 사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에서 에너지는 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곧 돈이고 경쟁력이며 생존이자 희망입니다. 사실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에서 에너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은 칼로리 이상의 동력을 주고, 때로는 작은 미소가 시련을 극복하는 버팀목이 되며, 마주잡은 손의 온기야말로 마음을 데워주는 에너지일 것입니다. 삶을 채워주는 작은 에너지들, 우리는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한정된 자원을 인류가 공유하기 위해 지역 난방 시스템은 작지 않은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난방을 도입하여 집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고, 24시간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됐지만, 난방비 부담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을 위해 소비되는 원료를 활용하여 고급 에너지원 전기를 함께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난방과 전력의 부담을 덜어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냉방 사업을 통해 집집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실외기는 사라질 것이고, 전기 사용량은 더 줄어들 것이며, 우리 생활은 더욱 풍요롭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열화각 발전으로 가능한 이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활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상에서 또 다른 에너지는 바로 쾌적함입니다. 맑은 심호흡과 깨끗한 환경을 통해 우리는 지친 심신을 위한 평온한 휴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도 앞바다의 뜨거운 태양하고 끝없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버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폐기물까지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보존할 수 있는 청정한 에너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순수한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늘, 바람, 강물, 모두에게 똑같은 자연의 행복처럼 모두가 함께 행복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만으로 인재를 평가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기업을 경영하는 일에도 윤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훗날 더 큰 에너지가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지역 난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국민 모두가 원하는 에너지 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대와 성원을 잊지 않고 신기술 경험,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사업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초일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일상의 에너지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맑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에너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김규만 부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채용 설명을 맡은 인사팀의 김규만 부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홍보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이미지 부분을 홍보해드리는 그런 안내 영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부스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셨으니까 채용 어떤 각각의 절차의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회사 개요,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이나 자격 절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산점 부분, 그다음에 필기 면접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따 질문을 받겠지만 못하실 분 저희 부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글찍 오셔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저희가 올해 채용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채용 계획은 아직 미정해 있습니다. 내년도 채용의 부분에서는 각각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회사 개요는 저희는 8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공사 현재 직원이 1,5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0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는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고지에 근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회사 정책에 의해서 다른 어떤 부분도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또 근무지도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하시는 일도 순환 근무가 된다는 것, 순환 근무와 순환 근무지가 원칙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도전과 열정, 상생을 핵심 가치로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채용은 저희가 2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달에 한번 채용 공고가 나갔었고 9월달에 한번 채용 공고가 나갔었고 그래서 전체 하반기 채용은 이미 2차 필기 전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차 면접 전형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채용 계획은 아직 저희가 미정이고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규모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면접 전형이 다음 주부터 실시될 예정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지금 이거 나오는 사항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을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는 대졸 수준의 채용인데요. 사무, 기계, 전기, 전자, 토목, 건축, 화공. 그다음에 7급 고졸 채용은 사무, 기계, 전기, 전자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채용을 정규직 연계형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근무 기간 5개월 근무 종료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원 정규직 전환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개월 동안의 어떤 근무 성적 평가, 그 다음에 근무 태도, 업무 능력 평가를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시를 합니다. 그 근무 성적 평가에서 특별하게 그 기준치에 미달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100% 정규직 전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인턴 근무한 기간도 당연히 저희 회사 근속 기간에 포함해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6급을 일반 채용과 7급 고졸 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사는 스펙 초월 채용으로서 채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토익 100점 이상 이어야 되고 또 자격증이 반드시 기사 이상 있어야만 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원을 하는 데서는 어떠한 학력이나 영어나 성적이나 어떠한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 발표 후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그리고 고졸 채용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학력 제한이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015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로 제한이 올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졸 채용에는 전문대학교나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6급을 대졸 수준의 채용과 7급 고졸 채용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신원조회, 신체 검사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서류 심사에서는 공인 외국어 성적, 그다음에 자격증, 고등학교 성적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6급을 일반 채용인 경우에 공인 외국어 성적과 그다음에 자격증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공인 외국어 성적은 토익 또는 토익 스피킹, 탭스, 토플 그런 것들을 다 토익으로 환산을 하고요.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등 모든 점수, 모든 제외국어 다 인정이 되지만 그것들을 다 토익으로 환산을 해서 토익 점수로 환산을 시킨 다음에 점수를 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6급을 일반 채용 사무직에 있어서는 각각의 자격증 채용에 있어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전형 면제가 되는 등급이 있고요. 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라고 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에서는 그리고 일반 7급 고졸 채용은 성적을 고등학교 성적과 자격증으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합니다. 필기에서는 6급을 일반 채용은 전공, 직무능력평가, 인성검사, 다음에 한국사 시험 보고요. 7급 고졸 채용은 전공에 있어가지고 사무직 분야만 일반 상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은 토론, 상황, 개연진 면접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신원조회로 전형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급을 일반 채용은 공인어학 성적과 자격증을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영어 보시면 토익, 탭스, 토플, 토익 스피킹, 일본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러시아, 스페인어 등등이 다 인정이 돼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토익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 직렬별, 사무, 기계, 전기, 전자, 토목, 건축, 화공 각각 직렬별에 대해서 따셔야 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직을 보시면 뭐 기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직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 그런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자격증 보유 시에는 가장 높은 상등급,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을 해줍니다. 단 저기 비보에 보시면은 동일 직군 내 타 직렬 자격증 보유 시에 25% 가점을 드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 직렬인데 전기 쪽에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5%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전기 직렬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전자 직군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단 사무직과 기술직의 교차 인정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사무직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산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과 자격증으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전학년 성적을 저희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서 내신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7급 고졸 채용에 하나고 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6급을 일반 채용에 있어서 대학교 학교 성적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대학교 학교 성적을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학 성적은 저희가 이렇게 표로 환산이 되고요. 토익 스피킹 다 이렇게 환산되는 것은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이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직, 기계직, 그 다음에 전기전자 있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 법무회사 이런 부분은 아예 서류 심사가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자격증들이 1등급 보시면 CFA, 뭐 CIA, 뭐 한국어 시험, 한국사 시험 이렇게 쭉 있고 기계직렬 보시면은 뭐 기계기사, 기술사는 아예 서류 심사가 면제고요.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내년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자격증 저희 홈페이지 채용 공고라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으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직렬, 전자직렬, 토목직렬, 건축, 화공직렬, 그 다음에 기술직, 예, 7급 고졸직 같은 경우에 사무직, 기계직, 전기, 전자직렬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고교 내신 등급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산출 등급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채용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잘 나와 있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6급을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기 시험, 사무직은 경영, 경제, 법학, 행정, 회계 중에 택 1을 하시는 거고요. 기계 분야는 전기, 전자 분야는 각 직렬별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기사 자격 시험 수준의 어떤 그런 4년제 대학 졸업 수준 또는 기사 시험 수준 이상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6급 일반 채용은 고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급 이상, 시급 고졸 채용은 중급 이상이고 직무능력 평가, 인성 검사를 보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평가는 직무 적성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면접 전형은 토론, 상황, 경연지 면접 세 가지를 지금은 한 번에 다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토론 면접은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거고요. 상황 면접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고, 경연지 면접은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한정된 분야가 없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서 답변을 하시는 면접이시고, 상황 면접만 다대1 면접이고 다른 부분은 다 집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채용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몇 분만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을 못 하신 분은 바로 뒤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하반기 사무직 회계 직렬을 지원했는데 네. 정말 어학 점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토익 950이어도 서류가 탈락이 돼서 이번에 대부분 사무직렬이 97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작년 공부했던 게 OP이 인정이 안 되는 점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면접에 있어서 약간 경영직 면접, 그 사장님의 호주에 따라서 경영직 면접이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 있어서 기타 그 1차, 2차의 전형이 제로 베이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면접까지 다 합산이 돼서 평가가 되는지 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 드리면 저희가 제로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각 단계별로.
첫 번째 오픽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수고해주신 김규만 부팀장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